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N 뉴스 서순호입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추세인데요. 인문학의 열풍은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SPN이 철학과 졸업생들에게 철학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건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챗 GPT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인공지능의 열풍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넘볼 것이라는 불안과 더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답변을 줄 수 있는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철학의 쓸모에 대한 숭실대 철학과 졸업생들의 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만나볼 분은 바로 7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숭실대 철학과 16학번 허진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진우 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컨텐츠 크리에이터고요. 많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부터는 배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맡고 있습니다. 네. 혹시 숭실대 철학과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선 굉장히 다채로웠던 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친구들이 분야별로 다 확고한 친구들이 많았고, 확고하지 않았어도 그 친구들의 캐릭터가 너무나도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오히려 그게 철학과랑 시너지가 나서 다른 분야들로 넓게 퍼져나간 거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다 보니까 다들 돈독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은 지금이랑도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혹시 숭실대 철학과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철학과에 와야 된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업이 대체가 되고 있고, 이미 모든 직업들이 AI 기반으로 다 흘러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업들은 어떻게 질문을 해서 이 창의성으로 어떻게 기술들을 이용할 것인가, 어떤 지식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어떻게 잘 그 분야에 뛰어들 것인가, 그런 생각의 물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너무나도 와 있고, 그 후에 더 있을 거고, 지금 이 분야를 몸담아 있으면서도 제일 빠르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과를 입학을 한 상태에서 언어 공부를 필수로 하셔라. 그 두 개를 잘 해두면 정말 취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답변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우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제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졸업생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생명에 재직 중이신 철학과 17학번 반윤성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로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성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 2024년 하나그룹 공채로 입사를 해갔고요. 계열사는 생명금융서비스에 재직 중입니다. 숭실대 철학과에서 기억나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1학년하고 2학년 때 이제 동기들하고 재밌게 즐겼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MT를 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다른 학과는 보통 학생 수가 저희보다는 좀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한 30명에서 40명 그 정도 사이의 인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한 팀같이 다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더 서로 깊게 알게 되고, 철학과에 오는 분들이 다들 색깔이 명확해요. 다른 학과보다는. 그래갖고 이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즐거웠고, 그런 부분에서 1, 2학년 때 많이 놀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철학과의 장점과 비슷하네요. 네. 네,
다음으로 윤성님이 생각하시기에 숭실대 철학과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학과의 장점은 자유도가 높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본인이 뭘 원하는지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게 있다면 저희 학과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숭실대 철학과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 우리 숭실대 철학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입시 시절에, 고등학교 입시 시절에 철학과를 선택한다는 게 흔한 선택도 아니고 주변의 시선에서 볼 때는 특이한 선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소신을 붙이지 않고 여기에 지원을 한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그 소신이나 확신이 뭐가 됐든 간에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저희 후배님이 되셔서 그 확신을 같이 이렇게 펼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철학이 제시해줄 수 있는 방향성과 철학과를 나온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N 이나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나연 기자 취재 감사합니다. 전 숭실대학교 부총장이자 현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선욱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철학에 대한 쓸모를 주제로 철학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선 진로와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고 또 한국철학회 회장 일을 맡고 있고 또 그 외에 학회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숭실대 철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또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 이외에 다른 대외 활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교육과 또 학술 활동 외에도 TV 같은 데 출연하기도 하고 기업 재특 강의나 또는 도서관 같은 데서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대외 활동도 적지 않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희 숭실대학교 철학과의 강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숭실대 철학과의 보이지 않는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교실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보통 강단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연구 자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이 철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사회와 관계 맺는 그런 작업들 이런 거는 철학과가 처음 생겨난 이제 1954년 올해 2024년은 이제 그 철학과가 생긴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때 계셨던 교수님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사상계와 같은 아주 유명한 이제 이념적인 사상적인 이제 잡지에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백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사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근데 안병욱 교수님도 이 사회적으로 이 철학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생존해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역할을 했고, 뭐 그 전통을 저도 이어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랜 전통 그리고 이 철학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몇 개의 영역들이 있죠.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숭실 철학과는 그 나름의 색깔이 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있는 그런 철학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 철학과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결국 이제 어느 종착점에 들어와서 자기가 대학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이제 그게 꼭 철학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흥미가 있고 또 책을 보면서도 뭔가 생각에 빠져들고 또 스스로 이제 뭐 산문 같은 것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이라면 1차적으로 이제 철학의 재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철학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키울 수 있는 대학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이제 철학과들 몇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숭실대 철학과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철학과의 교수님들 서로 다들 친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원서를 썼던 대학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도 있었는데 제가 원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이런 답장이 온 학교가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는 학생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 그 학과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서 그 해에 한해서 하필 그때 학생을 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학위 과정을 마치는데 저는 거기 가서도 굉장히 좋은 교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은퇴했을 수는 있겠으나 다른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학과로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숭실대학교를 그렇게 숭실대 철학과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철학의 쓸모와 필요성, 그리고 철학과를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철학과 졸업생들과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